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이날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상 최고가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2%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시장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었죠.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장악했다는 어떤 지정학적인 우려, 여기에다가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 심리,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하락했던 미국 증시가 장중에 상승 탄력을 높여가거나 아니면 낙폭을 줄여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낱낱이 뜨져보니까 일단 어닝 시즌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홈디포, 타겟, 월마트, 로우스 이런 소매 유통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장중에 상승 탄력을 높였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S&P 500 지수는 팬데믹 저점에 비해서 2배가량 올랐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강세장을 펼쳤다는 게 미국 시장의 평가입니다. 자, 어쨌든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어땠는지 전채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1시간 전쯤 마감한 미국 증시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황 헤드라인 하나씩 열어보면서 시황 소식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헤드라인은 바로 미 증시 보합권서 혼조 마감이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수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뉴욕 증시는 이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우려, 그리고 유가의 약세로 인해서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중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가 각각 0.3% 내외로 오른 채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둘 다 사상 최고가 수준을 다시 한번 올려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오늘 약했습니다. 장 초반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14,700포인트 선을 한때는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중 내내 이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0.2% 떨어지면서 14,793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황 헤드라인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도 한번 열어보시죠. 부진했던 중국의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주목했던 이슈 가운데 하나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소매 판매가 되겠는데요. 7월에 전년 대비 8.5%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로이터폴의 전망치였던 11.5%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었다 보니까 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실망감이 조성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온라인 소비재 매출이 4.4% 증가에 불과하다 보니까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키우는 소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중국의 7월 산업 생산이 발표됐는데요. 전년 대비 6.4%의 증가세를 가리켰습니다. 이 역시도 전문가 컨센서스였던 7.8% 증가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망감이 조성되곤 했습니다. 이 중국의 경기 회복이 아직은 불안정하고 불균형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고요. 경기 회복세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헤드라인 확인해봤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오늘의 시황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징주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은행주들은 좀 약했고요. 리테일주들은 반등에 시도를 했는데요. 오늘 경기 회복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다 보면 일반적으로 은행주들이 약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은행 관련주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골드만삭스의 주가가 장중에 1%대의 낙폭을 기록한 채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어닝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이번 주에는 이제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닝 시즌의 마지막 한 주에는 소매 기업들이 실적을 전해주곤 합니다. 그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다 보니까 오늘 이 소매 기업들은 강했습니다. 월마트가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내일 이제 실적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호실적 기대감 속에서 오늘장 약 1% 정도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홈디포와
타겟, 로스 등 모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권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오늘장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 NHTSA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죠.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벌어졌던 사고 그리고 화재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 저희 애프터마켓 시간에서 자세한 분석과 함께 더욱더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는 오늘 4.3%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헤드라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수요 불안 전망에 유가는 오늘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오늘 약하게 나왔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기름에 대한 수요가 조금 불안정할 거라는 전망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에 유가는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브렌트유 가격은 1% 가까이 떨어지면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배럴당 69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WTI 가격은 1.4%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현재 배럴당 67.4달러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금 쪽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 금 가격은 0.6+가량의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스당 1,789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장 전반적인 시황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암호화폐 또 물 들어온다라는 키워드를 짚어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도 요즘에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당분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좀 멀어졌었죠. 네. 근데 이제 5월 이후에 그렇게 규제 리스크의 스팀이 굉장히 좀 꺼졌던 암호화폐 시장에 물이 좀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날은 다소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간 48,000달러 선에 도달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5월 중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4월에 64,000달러 정도까지 치솟았다가 6월 7일에는 3만 달러 정도까지 꼬꾸라진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5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채굴 금지 등의 주로 중국발 규제 리스크에서 조금씩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이 루노의 이 수장인 BJIR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2.9만 달러 그리고 3만 달러 부근에서 대량 매수 물량이 들어온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와, 암호화폐 시장이 부활의 기미를 보이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그동안
이렇게 사면서 이 암호화폐가 다시 반등을 한 것인지 또 앞으로 이런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 몇 달 전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간의 랠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한 그런 경향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최근에 미국과 그리고 큰 손이 이 같은 랠리를 좀 주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전문 이 미디어인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들이 작년 말처럼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위의 예를 보더라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그런 가격의 메리트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즉,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이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 중심의 좀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랠리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욱더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불투명하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역시 근본적으로 이제 규제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좀 말씀을 드렸던 이 거래소 루노 측에서도 한 방에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항선으로 약간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를 꼽았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저항선을 뚫어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 신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고 이 기존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던 암호화폐의 어떤 열풍이라면 이번에 상승은 어쨌든 그래도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큰 손들의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게 약간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김 빠진다. 정반대 내용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불붙듯이 달아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김 빠지는 부분은 중국의 경기 회복세인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쉬는 동안 중국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가 일제히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우리가 뭐 영어식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게 losing steam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제목을 썼고요. 자, 발표된 경제 지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7월 중국의 소매 판매가 8.5% 성장했는데 이게 예상치를 하회한 겁니다. 로이터 집계 예상치가 11.5%였기 때문에 거의 3%포인트가량 하회를 한 거고요. 또 제조업 부문의 산업 생산이 6.4% 성장해서 예상치의 컨센서스가 7.8%였기 때문에 이 예상치를 좀 밑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률도 5.1%를 기록했는데 전월, 그러니까 6월에 5.5%보다 실업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이런 글로벌 투자 기관들도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8.6% 내지는 8.9%에서 8.2% 내지는 8.3%까지 GDP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자, 앞으로 향방에 영향을 미칠 가장 주된 요인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꼽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지난주에 닝보 저우추안 컨테이너 항구를 폐쇄하기도 했죠. 이 항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거 코로나에 감염됐기 때문인데, 자, 이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비롯한 이 경기 회복을 둔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중국 경기의 앞으로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이번 그 중국 경기 둔화 지표가 좀 나왔거든요. 이게 미국 경제라든지 미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월가 평가는 어떨까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내놓았던 그 리포트 내용을 좀 본다면은 네. 저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분기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5.8에서 2.3%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4분기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5.8에서 8.5%까지 굉장히 많이 좀 상향 조정을 또 했어요. 그러면서 연 전망치가 물론 내려가기는 했지만은 8.6에서 8.3%로 소폭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 측에서는 연말로 가면서 지급 준비 인하 등의 재정 지원 정책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성장 동력이 완전히 좀 상실된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좀 이연된다. 결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기 둔화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하지만은 골드만 측에서도 한 달 안에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는 것을 가정한 그런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성장 둔화가 장기화될 시에는 미국 경제라든지 미국 증시에도 충분히 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에너지 업종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죠. 즉 중국에서의 원유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바로 좀 직격탄이 된 셈이었는데 여기에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어떤 중국 소비 시장과 관련한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좀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날에 좀 반도체주 전반이 또 부진했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투자정보 미디어 시킹알파에서는 중국 경제와 관련한 좀 부진한 소식이 어떤 칩 쇼티지 우려를 재분화시켰다. 그리고 중국 경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반도체주도 동반 하락했다라는 또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좀 전방위적인 섹터 좀 악재 작용 이 가능성도 미리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그 주요 서플라이 체인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규제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그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타격이 된다. 이 정도 해석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 내수에 좀 의존을 하는 중국에서의 소비 시장에 의존을 하는 미국 기업들도 좀 위험하겠지만은 말씀을 해주셨듯이 결국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확산을 한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경제 활동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고 좀 제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서플라이 체인에도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홍콩 피신마저 쉽지 않아라는 키워드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좀처럼 감이 안 잡혀요. 네, 사실은 이것도 이제 규제 리스크와 관련된 네네. 내용이 될 텐데 이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홍콩에 복수 상장하는 것을 어떤 좀 피신처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국 당국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홍콩에 상장을 하지만 네. 이것마저도 녹록지 않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상장 폐지가 될 것을 우려해서 홍콩으로 피신을 도모하지만은 이마저도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이제 텐센트의 뮤직 스트리밍 자회사인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주가가 오늘 약 한 9% 정도 미국 시장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홍콩 피신마저 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전일 니케이 아시아에서 연말 홍콩 상장 계획이 연기가 됐다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그리고 중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뉴욕 증시의 상장을 통해서 약 한 11억 달러 정도를 조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 3월 고점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그때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거의 70% 정도나 증발한 상황인데요. 사내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에서의 상장 폐지 등에 대비한 홍콩 상장 그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은 그 시점은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당국자들은 그때쯤이 된다면은 규제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국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지배력 때문에 최근에 이 기업도 경쟁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달에는 당국이 모든 온라인 음원 독점권을 포기하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게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약세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반등이 나올 땐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도 해서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들의 현황은 어떨까요? 일단 텐센트 뮤직에 대해서 최근에 투자 심리가 어떻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네.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어떻게 본다면은 말씀해 주셨듯이 뭐 단기적인 반등도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 JP모건에서 이 텐센트 뮤직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시에도 단기적인 이 주가 급락세를 야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JP모건은 하지만은 참고적으로 지난 4월 정도만 하더라도 이 텐센트 뮤직 이 회사의 목표 주가
$36를 제시를 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업사이드 80% 이상의 굉장히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남겼던 IB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한 모멘텀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됨에 따라서 주가의 단기 조정이 나타났을 때는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당시에는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중 확대 의견에서 중립 의견으로 내렸다라는 그 의미는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도 담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 주요 IB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좀 악화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도 월가에서는 의견이 많이 분분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싸졌으니까 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규제 리스크는 이게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을 좀 보아하니 약간은 장기화되는 그런 분위기긴 하네요. 네, 이제 밸류에이션의 함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정말 이 밸류에이션이 저렴해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근본적인 규제 리스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또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꼭 그게 시장의 이 기업을 굉장히 고평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성장 잠재력 등을 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지표는 물론 참고는 해야 되지만은 또 맹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조사 들어갑니다. 이게 기업들이 들으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뭐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무혐의로 판명이 나거나 아니면 뭐 직접적인 연관 없음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조사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기업에게는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바로 테슬라가 지난 밤 사이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주가도 오랜만에 $700를 넘어섰지만 다시 한번 $700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자, 그 교통당국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있었던 11건의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인데 이 사고들로 인해 17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차량 가운데 76만 5천 대가 이 조사 대상 차량이 되는데요. 이 차량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월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사고들과 또 사고에 따른 조사가 심각하게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의 주가도 5.8% 크게 하락했거든요. 지난 12일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유사한 게 이제 니오의 내비게이션 온 파일럿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율주행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 이 내비게이션 온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달리던 ES8 모델의 사고가 발생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31살 기업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니오도 주가가 하락하고 테슬라는 조사에 들어간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하락하고 참 공교롭게도 두 이 전기차의 기업의 주가가 동시에 하락을 했는데 자, 팀장님 이번 조사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의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지게 될지 월가의 평가가 어떨지 궁금해요. 네, 사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네. 하지만은 이날 한 4%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언급을 해주셨듯이 해당 기사에서도 2016년 이후에 다양한 좀 조사가 있었다. 하지만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만한 조치는 당국으로부터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주가 급락세가 그렇게 두드러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은 단기 좀 급락세가 나왔고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같은 소식이 충분히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규제 리스크를 또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이 투자정보 미디어 시킹알파에서도 이날 중국 당국의 온라인 게임 규제 강화 소식이 테슬라에 대해서도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언뜻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네. 하지만은 중국에서 이렇게 각 섹터별로 계속해서 좀 규제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전기차 시장도 안전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심을 자극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중국 현지의 전기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조금은 이 덩달아서 피해를 받았다라고 이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목요일에 테슬라에서 AI 데이가 좀 예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율주행 등의
뭐 기술을 발표를 한다든가 어떤 좀 과시를 하면서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좀 입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관련해서 조사 이슈가 좀 터졌기 때문에 네. 이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다소 좀 김이 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